자, 이번 강좌에서는 역함수와 연관되어져 있는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 조금 복잡한가요? 간단하게 역함수와 넓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면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잠깐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의 역함수를 우리 gx라고 합시다.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때 fx의 성질이라든가 또 gx와의 연관성을 파악을 한번 좀 해보면 함수 f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얘는 반드시 1대1 대응이 되어져야 돼요. 자,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바라다 보면 그냥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감소만 하는 단조 함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증가만 하든 또는 감소만 하는. 자, 거기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함수가 있다면 무조건 역함수를 가지게 될 텐데 그때 만들어지는 역함수 gx와 f 사이의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나요? 바로 y = x 직선의 대칭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알고 있으면 그림을 알고 있으면 함수의 식을 몰라도 그 그림의 형태, 역함수의 그림을 충분히 추적이 가능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을 통해 가지고서 그럼 저런 역함수하고 그 넓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fx라는 함수를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gx를 f의 역함수라고 할게요. 그때 얘하고 얘 사이 f와 g에 의한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자,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까요? 뭐 이런 형태는 우리가 그림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 y = x제곱의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y = x제곱이에요. 그런데 역함수를 가지려면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이 부분은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놔두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y = x하고 대칭이 되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y = x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y = x가 이렇게 그려지면 바로 요 지점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여기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하는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얘가 y = gx입니다. 요게.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f하고 g에 의한 넓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도 알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얘하고 같아지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0하고 1인데 0 여기니까 여기가 1이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했던 대로 넓이 S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면 돼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빼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가 gx라는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gx라는 함수를 구해보면 만만치 않은 꼴이 나와요. 그죠? 루트 x가 나오니까. 많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도형의 형태를 지금 바라다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치 보리처럼 이렇게 생긴 꼴이에요. 안에 y = x가 있고 위에 gx가 있고 밑에 f가 있는 이런 꼴. 구분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지금 g고 밑에가 f고 요게 y = x예요. 그런데 얘네들 갖다 우리가 통째로 묶어서 계산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저렇게 계산하려면 g를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f하고 x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서 2배를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equal to 이렇게 생긴 부분에 대한 x와 f에 대해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배.
그러면 더 쉬워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fx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에다가 0부터 1까지 dx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곱하기 2배 해주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니까 2배 해주면 3분의 1이 만들어지겠네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gx를 계산을 하지 않고도, 역함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이렇게 그림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이해됐죠? 자, 이런 형태들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근거한다. 근간으로 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형태들이 문제 현장에서 출제가 되어지는데, 실제 문제 현장에서 출제됐던 문제 한 2문제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 강의를 끝내려고 그럽니다. 자, 어떤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해보냐면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줬어요. 만만치 않네요. 그죠? 이랬을 때 g라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요거를 계산하기 쉽겠다. 플러스 인테그랄 5부터 14까지 gx. 자, 역함수하고 둘러싸이는 부분은 5부터 14까지 계산을 하고 원함수는 1부터 2까지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을 하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요게.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한 개형은 대충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역함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1대1 대응, 그러니까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단조 증가, 단조 이렇게 증가만 하는 꼴이에요. y절편 2니까. 그래서 대충 이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자,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x축 원점 y 있는데 y절편이 2입니다. 자, 2. 자, 요 지점을 거쳐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요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요게 지금 y 꼴 fx의 꼴이에요. 대충 개형. 요게. 자, 이것에 1부터 2까지. 자, 먼저 저거부터 체크하고 얘기를 합시다. y 꼴 x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gx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y 꼴 x를 그려보면 대충 y 꼴 x가 요렇게 그려지게 돼요. y 꼴 x. 그러면 gx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요렇게 대칭시켜주면 여기가 2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y 꼴 gx 역함수예요. 얘가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 가서 만나겠죠. 요렇게. 됐습니까? 원함수, 역함수. 자, 문제는 지금 뭐냐면 원함수의 1부터 2까지의 넓이. 그럼 1이면 대충 여기쯤 되겠죠. 자, 여기 1이라고 잡아줍시다. 1부터 2까지.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요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넓이. 그 다음 gx에 5부터 14까지를 해요. 그러면 5면은 대충 여기쯤 된다. 14면은 대충 여기쯤 된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인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5나 14는 f로부터 얘기를 체크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값에 대한 f의 함수값이냐.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살펴보면은 현재 대충 5면은 얘는 1에 대한 함수값이에요. 얘가 지금 5라고 한번 잡아보세요. 5다. 그럼 x의 값은 1 만들어지겠죠. 그죠? 얘가 14다. 이거 14라고 놓아주게 되면 대충 x는 2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네요. 그쵸? 여러분들이 산수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현재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5가 되고 그림이 좀 이만큼이 5인데 이만큼이 2다.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네. 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가 들어가게 되면 14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점이 이렇게 대칭 이동되어진 이 위치에 내려오면 여기가 5가 되어지는 거고 이 위치도 이렇게 수직으로 대칭 이동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가 14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넓이는 바로 여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됐습니까? 그림이 조금 복잡한가요? 자, 잘 보세요. 이랬을 때
이 그림이 요거의 대칭이에요. y = x 대칭이니까 결국 이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의 넓이와 어때요? 같겠죠. 그렇지? 두 개의 넓이가 같아지게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하고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보태는 건데, 그것은 이 넓이와 노란색 부분의 넓이와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합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뭐야? 결과적으로 지금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바로 이것의 결과가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함수, 역함수의 형태를 계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넓이 S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큰 직사각형 2 곱하기 14 빼기 작은 직사각형 1 곱하기 5 해서 28에서 5 빠지니까 23 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복잡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분석을 하고 얘기를 꾸려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개념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될까? 팁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드릴게요. 팁입니다. 팁. 자,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 fx라는 함수하고 그것에 역함수 gx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fx 여기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자, 이게 y = fx. 그 다음 y = x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만나든 안 만나든 상관없습니다. 있어서 gx가 여기가 대충 여기쯤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자, 빨간색 그래프가 y = gx예요. 서로 역함수 관계. 그러니까 원함수와 역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필요로 한 거는 이런 값이에요. 인테그랄 fx의 a부터 b까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와 a에 대한 함수값 fa, b에 대한 함수값 fb에 대한 gx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보면 우리 대충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여기 a,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b, 요렇게. 그러면 a부터 b까지 이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넓이는 바로 요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요게. 그때 요 위치가 fa고 요 위치가 fb예요. 그림이 좀 작나요? 관심 있게 잘 살펴보세요. 자, 그러면 FA라고 하는, 지금 GX에 대한 FA, FB라고 했으니까 FA가 어디쯤 되냐면 여기가 FA에 대한 위치니까 이렇게 Y = X에 대해서 대칭, 그럼 이 위치가 FA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이 되게 쭉 내리고주면 이 위치가 FB가 되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GX에 대해서 FA부터 FB까지 이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되어지게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할 일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까지를 같이 합쳐주는 결과라면 바로 이 직사각형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b 곱하기 fb입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b 있고 여기 fb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서 곱해주는 거야. b, fb. 요렇게. 그죠? 그 다음 빠져야 될 부분을 지금 보니까 a 곱하기 fa예요. 자, 여기에 a에다가 fa를 곱해가지고서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a, fa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원함수의 a부터 b까지, 역함수의 fa부터 fb까지의 넓이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bfb 마이너스 afa 이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아두게 되면
이제 복잡한 형태의 역함수하고 연관되어 있는 넓이를 계산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얘를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보니까 2 곱하기 14 빼기 1 곱하기 5 그대로 만들어지네요. 그쵸?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하나의 팁으로서 알아두면 응용을 해나갈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방금 공부한 거를 가지고서 또 한번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에요. 이때 이것에 대한 역함수를 f라고 하겠습니다. g를 f의 역함수라고 하겠어요. 자, 이랬을 때 역함수 gx의 1부터 9까지 넓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해결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전처럼 개념적인 얘기를 통해 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기를 해나가려고 그러면 조금 골치 아파요.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일단 이 그림 형태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x축, y축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원점. 됐습니까? 이게 지금 y = fx. 그러면 gx는 어떻게 그려지느냐면 y = x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어지면 되겠다. 여기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다. 요게 이렇게 그려질 텐데 얘가 y = gx. 됐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만나는 위치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얘는 y = x하고 얘하고 만나는 위치하고 똑같은 거니까 x라고 놓아주면 여기에서 이 위치는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x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거 없어지고 나면 x는 1 나오네요. 이 위치가 1이 되어지네요. 그러면 여기도 1이 되어져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재 gx의 1부터 9까지래요. 그럼 1부터 9까지면 여기를 9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자, 9까지면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한다는 게 만만치 않죠. 그죠? 그래서 그것의 대칭성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가 9일 때 여기쯤, 여기가 9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쯤. 바로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아요. 여기가 9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위치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네. 함수값이 9예요. 함수값이 9다. 그러면 x는 2가 되어지겠다. 그렇죠? 2 맞나요? 9니까 18, 2 맞네요. 여기 2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떻게 해야 될지 감 잡았다.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의 도형인데, 자, 이 빨간색 부분의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이만큼 생긴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생긴 요 도형이 있고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 도형에서 빼주기를 요 부분을 잡아 빼고 빼주기를 요 부분을 잡아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넓이 S예요. 요게. 그러니까 여기가 0, 1, 2, 여기가 9, 여기가 1, 여기 이 길이가 1, 요 길이 1. 그러니까 요 부분이 fx, 요게 y = fx. 그리고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2까지가 돼야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네. 색깔별로 구분을 할까요? 자, 요건 지금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여기 파란색 부분. 여기는 여기가 해당이 되어지겠다.
그럼 이제 식 세워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자, 요거는 전체 요 넓이에서 2 곱하기 9죠. 18 빼기 1 곱하기 1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합니다. x 세제곱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주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는 4분의 51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역함수하고 둘러싼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을 할 때 앞서서의 내용들을 보면 원함수의 관계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착안을 한다면, 자, 팁을 활용을 해서 무슨 팁이냐? 이 팁이다.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이런 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팁을 잡을 때에는 원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과 역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과 플러스 역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 1부터 9까지네요. 1부터 9까지 gx, dx 얘를 이용을 하면 얘기가 좀 수월해진다. 자, 무슨 소리냐? 여기 나와 있는 얘는 f의 어떤 값에서의 함수값이에요. 그 함수값이 1이야. 자, 얘가 1이다 라고 놓아주면 x는 0 아니면 1 나오네. 1이 되어지는 거죠. 그치? 자, 이 위치는 1이 되어지는 겁니다. 1.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함수값이 9가 되어지는 위치. 자, 얘가 9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이니까 2면 되겠네요. 2.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2, 9, 18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8 마이너스 1이니까 17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다. 따라서 인테그랄 1부터 9까지 gx dx는 17에서 빼기를 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식하고 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가? 어때요? 자, 이 식, 그 다음 이 식 똑같죠?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에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다. 그림을 분석하기 힘들다 하는 상황조차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그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까다롭다 그러면 까다로운 부분이었었어요. 문제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